그러니까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우리가 객단가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셀링을 통해서 고객의 변화를 이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장르의 기술이 적용된다는 뜻이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객단가. 자, 객단가는 저번에 교육을 할 때, 자, 옵션, 자, 여기에 대한 객단가가 있고 그런 고객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객단가에서는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단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옵션. 여러분, 옵션이 뭔가를 추가한다라고 보면 이게 부담이 된다? 추가는? 왜? 이 추가라는 게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시술처럼 보일 거거든, 고객은?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어. 고객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런 구조면. 자, 그러면 다시. 자, 이게 추가가 아니라 반드시면 어때? 반드시. 자, 요 구조를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기장 추가로 돈을 더 번다. 클리닉 추가로 돈을 많이 번다. 이 장르는 아닌 거야,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긴 머리야. 자, 긴 머리를 10cm 이상 제거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자, 다시 해. 자, 우선 10cm를 제거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날라갔어. 왜 날라갔어? 없어. 머리가 이렇게 됐어. 원래 밑에 이렇게 머리가 있었는데 얘가 없어졌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제거했던 이 부분들은 손질을 했던 부분이야. 손질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이야. 모발도 적응을 했고. 그치, 여러분? 그치? 자, 손질 가능성이 높은 얘를 제거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만 남았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버진이잖아. 버진은 좀 오바다. 버진은 아니지만 손질이 가능한 그 포인트는 사라졌잖아. 손질이 가능한 포인트가 사라졌으니까 이 머리는 어때? 손질 가능해? 손질이 불편하지. 손질이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지. 그럼 뭐 해야 돼? 아, 그럼 파마해야 되잖아. 아니야? 그럼 파마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이거야. 이게 자른다가 뭐야, 여러분? 변화지, 변화. 변화를 주는 거야, 여성 입장에서 10cm 이상 자른다는 거. 여러분, 이 변화를 이끄는 건 뭐 같아? 뭐 같아? 그게 카운셀링이야. 헤어 컨설팅 같은 거. 상담을 해서 이 부분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변화와 함께 뭘 주는 거야? 뭘 주는 거야? 이미지에 대한 다른 어떤 그런 적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우리가 객단가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셀링을 통해서 고객의 변화를 이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장르의 기술이 적용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옵션을 한다는 것이 약간 상인처럼 느껴지고 당사자처럼 느껴져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잖아? 그쵸? 자,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추가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새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에서 뭘 주는 거야? 단가가 오른다고. 단가가 오른다고. 특히 어떤 거? 기장이라는 게 없어지잖아, 기장. 이 기장이라는 게 사라지잖아? 기장이 사라지면 손질이 어렵다? 무조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파마를 해야 돼. 공식이야, 이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2024년 6월부터, 자, 2025년 4월까지의 고객 중에 여러분 10cm 이상 커트한 고객의 명단 있지? 여성 고객이 있잖아. 이 고객들은 뭐야? 파마해야지. 파마 반드시 해야 돼. 해야 돼. 이 고객들의 양만 가지고도 매출 엄청 많이 할걸? 자, 이거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럼. 10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cm 이상을 커트해드릴 수 있는 고객 명단을 줄 수 있겠어, 그럼? 무슨 말이야? 10cm 이상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는 사람들 있잖아. 손상이 있어서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로 제안을 해가지고 잘라! 10cm 이상 잘라. 그럼 뭐 할 수 있어?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손질을 높이기 위해서 파마할 수 있지. 틀려요? 자, 또 볼게요. 자, 앞머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앞머리. 자, 없는 앞머리를 만들었네? 코예요. 위에서 본 거야. 앞머리를 기존에 요만큼 냈어. 자, 요게 앞머리를 요만큼 내잖아? 되게 웃긴다? 웃긴 상황이 벌어진다? 옆으로 하면 옆머리, 내리면 앞머리. 뭐 이렇게 뭐 개그 콘서트인가 뭐 거기도 있지. 음.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없다? 자, 근데 앞머리 양이 많아졌어, 이만큼.
이게 앞머리야. 앞머리이자 옆머리이자 엣지 포인트. 무슨 말이야? 볼륨감도 만들고 질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쳐. 무슨 말이야? 여기에 앞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장이 제거되잖아. 기장이 제거되고 플러스 영역이 생기잖아. 새로운 영역. 그럼 뭘 해야 돼? 기장이 제거된다는 건 손질이 어렵다라는 거잖아. 무조건. 그치? 특별한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기장이 제거돼서 특별한 영역에 기장이 제거된다는 것만으로도 그 해당 영역은 손질이 안 된다는 거잖아. 손질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뭘로 커버한다고? 파마로 커버를 한다고. 파마해야 된다고. 앞머리를 잘라도. 앞머리에 범위가 많으면. 그럼 단가가 올라가지, 여러분. 아닌가? 앞머리만이야? 아니지. 자, 이렇게 쳐. 자, 앞쪽에 층이 나면, 자, 포워드 레이어로 잘랐어. 그럼 이 머리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레이어드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 예쁘게 레이어드,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긴 레이어드가 유지가 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왜 가만히 있어, 이게? 사람이 앞으로 이동하면 머리 어떻게 뒤로 가잖아. 앞이 짧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시 파마해야 되잖아. 이렇게 자르면 파마해야 돼. 뒤에서 앞방향으로. 그래야 객단가를 올리지. 그래야 손질이 되지. 이해되실까요?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건 뭐야? 모두 변화를 위해서 커트를 한 거야. 근데 커트는 기장이 제거되기 때문에 기장이 제거되는 상황에서는 기장 제거로 인해서 과거에 했던 펌어 성분이 남아있는 그 부분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드라이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손질이 어렵다고. 물론 아이롱을 굉장히 잘하는 젊은 친구들이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30대 이상이다라고 하면 손질이 어려워. 손질이 어려우면 뭘 해야 돼? 파마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브랜드가 막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펌어 가격이 나 펌어 너무 무서워. 나중에 할 거야. 이런 브랜드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해가죠? 우리는 중산층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과 이제 소통하기 이상적인 브랜드잖아. 그럼 단가가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처럼 막 50만 원, 60만 원씩 부르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변화를 위한 또는 손질을 위한 커트가 파마를 이끈다고. 커트가 파마를 이끌면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간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제발 부탁인데 자르고 보내지 마. 객단가를 올리고 싶잖아, 여러분. 그러면 자를 때 파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커트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객단가가 올라. 단순히 고기 원하는 주문이 커트니까 커트만 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넥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커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욕심을 내자. 네이버 플레이스에 예약이 쫙 나오지. 예약이 쫙 나오는데 커트네. 그러니까 커트니까 커트네. 2만 원짜리네, 3만 원짜리네. 가 아니라 어떻다? 그 커트로서의 작은 변화가 또는 큰 변화가 뭘 이끈다? 형태 변화 또는 손질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한 펌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랬을 때 어떻다? 객단가가 오른다. 장사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당연한 미용으로서의 기본 그런 단가가 오른다. 까지. 잔소리 너무 심해. 자, 고객 설정. 자, 이거 아까 VIP랑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 고객 설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그니처. 여러분 다 시그니처 정해졌잖아. 근데 시그니처에서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펌이라고 하면 이 펌은 주기라는 게 있잖아. 주기. 자, 근데 이제 주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펌을 한 사람의 주기를 1년치를 펌으로만 주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펌을 한 사람이 컬러를 한 사람이 케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커트로 이어지는 이런 크로스엘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설명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기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 왜? 모든 시술을 이렇게 이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설명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러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여야 돼. 소득이 있어야 돼. 소득이 있어야지 이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시그니처가 예를 들어서 매직이래. 이 매직이 악성 곱슬도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매직을 하는 분이래. 자, 그러면 이 매직을 하는 사람도 이 악성 곱슬은 2달을 넘기면 머리가 더럽잖아. 지금처럼 땀이 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2달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 꾸준히 2달 안에
풀이 매직을 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소득이 있어야 돼. 그치? 이제 그만큼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야. 여러분, 소득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사람들은, 이 안정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지랑 글 중에 텍스트 중에 텍스트를 선호한다? 요걸 선호해.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엔 뭐가 있어? 상황에 대한 논리라는 게 있지, 논리. 응? 논리. 논리라는 게 있어. 아, 그랬겠지. 당연히 그랬겠지. 그 상황이라면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논리가 들어. 소득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라는 게 있고 또는 배운 자다. 그게 학습으로 배웠거나 세상의 경험으로 배웠거나 그러면 상황에 대한 논리가 예쁘다 예쁘지 않다의 이미지보다 우선순위 돼.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고객 설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소득이 높은 자들을 기준으로 고객 설정을 하는 것이 뭐에 좋아? 뭐에? 백단가도 높아. 방문 패턴도 안정적이야. 그렇잖아. 그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텍스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을 궁금해하는 거야. 어떤 상황? 기술 관련된 상황. 무슨 말이야? 어떠한 비포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애프터가 나왔느냐야. 이해가요? 자, 어떠한 비프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심리 상태는 어떠냐? 이거야.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사람들을 설정해서 우리가 단가를 높이고 패턴을 안정적으로 재방문 패턴을 이끌어 갈 때는 무슨 말이야? 블로그에 응? 어떠한 비포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고 어떠한 결과를 내었다라는 게 블로그로 나오고 이 뷰로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만족했어 하지 않았어 라는 심리 상태를 내야 된다고. 맞잖아요. 혹시 소득이 낮고 1년에 두 번만 방문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우리가 욕심을 낼 거야? 그런 고객을 중심으로 미용할 거야? 아니잖아. 왜 그런 무모한 거래? 굳이. 그러면 돈 많고,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사람들을 고객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뤄야지. 그게 뭐다? 블로그다. 그게 뭐다? 리뷰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그 비포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썼어, 블로그에? 결과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썼냐고?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냐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냐고? 그걸 그 상황에 맞는 논리적으로 설명했어? 그리고 그걸 만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리뷰에 담았냐고? 뭐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이 필요하다. 그래야 어떻다?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자들을 고객으로 설정할 수 있다.